안녕하세요. 주식 명작입니다. 오늘 시장에 야간 미국 시장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산업지수가 1.12% 올랐고 나스닥이 좀 셌네요. 2.28%, S&P 500이 1.5%. 그래서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던 장입니다. 다 빨간색이죠. 뭐 어제 낮에 일본이라든가 중국, 뭐 홍콩 다 올랐고, 또 야간에 영국, 프랑스, 독일도 일제히 기술적 반등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대세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이번에 나오는 기술적 반등,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뭐 시장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잡은 이후에 이제 인버스로 투자를 전환하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시장의 변곡점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런 걸 변곡점으로 하는데, 좀 큰 추세 방향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보통 4만여의 날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3, 6, 9, 12, 그러니까 두 번째 목요일, 그러니까 9월 두 번째 목요일이면 이제 추석 연휴 직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직전을 기점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뒤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옵션 만기가 다음 주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우선 선물 옵션 포지션상 이제 상승으로 가는 추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2,300을 다시 이제 국내 증시 볼까요? 국내 증시 코스피가 2,334를 이제 겨우 이제 올라온 상황인데, 한 2,450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까지 이어질 겁니다. 다음 주까지.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냥 뭐 지수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어떤 종목을 고르거나 뭐 물타기를 하기에 부담된다 그러면 일단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올라간다는 거의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작지만 위험하지 않은 그런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한번 검색을 해드릴까요? 네, 여기 나오네요. 네, 코덱스 레버리지. 네, 요거를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지금 좀 세게 나왔죠? 여기서 좀 올라가면서 여기 내려오는 여기 20일 이평선까지 근접하려는 흐름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며칠이 안 남았잖아요. 지금 선물옵션 만기일에 이게 한 16,000원 정도까지, 15,000 얼마까지 치고 간다고 하면 뭐 쉬었다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쉬었다가 쭉 뻗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북은 한 16,500원, 16,700원, 800원, 네, 이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뭐 거래량이 엄청 잡히고 있죠. 이게 바닥에 어떤 징후가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물론 여기서 빠지면서도 거래량이 늘기 시작해서 여기 이제 한번 바닥을 찍을 때 거래량이 이제 폭발을 했고요. 여기는 좀 애매했지만 요 음봉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좀 저점을 낮추는 쌍바닥이 나왔고, 여기에서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가 그다지 막 엄청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000원대, 뭐 보수적으로 잡는 분은 15,000원대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길게 끌고 가실 분은 한 16,000원대까지인데,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 한 15,000원대 정도에서 15,300원 뭐 이 전후에서 매도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죠. 이제 어떤 지표의 움직임,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뭐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ETF 상품이죠. 레버리지는 이제 코스피 지수보다 이제 지렛대를 이용하는 거죠. 레버리지가 지렛대죠.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1% 올라가면 레버리지는 뭐 거의 1.9%, 뭐 2% 정도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설계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제 시장 움직임 정리를 해보면 S&P 500이 이렇게 반등해서 약간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좀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게 여기 고점, 여기서 뚫지 못했죠. 이 고점을 뚫지 못하고 계속 지금 하락 추세를, 하방 추세, 여기서 쌍바닥 찍고 좀 세게 나왔죠. 여기서도 이게 쌍바닥 찍고 좀 세게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갈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나스닥을 보더라도
컴퓨터가 오늘 좀 많이 느리네요. 나스닥을 보더라도 이게 네, 여기를 보더라도 이게 지금 쌍바닥을 찍고 올라왔지만 여기를 과연 넘어갈지는 조금 미지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나스닥 차트를 좀 다른 걸로 보면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패턴을 좀 그렸죠. 주봉을 보면 아직도 하락 추세고 이걸 좀 꺾고 위로 올라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 계속 지금 몇 월입니까? 진짜 나스닥은 좀 오래 올랐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뭐 이쯤에서 꺾였는데 작년 삼성전자는 작년 1월에 꺾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 자체는 뭐 6월인가 꺾이기 시작했죠. 근데 나스닥은 좀 더 가서 작년 11월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인가? 아무튼 그때 꺾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과연 여기를 맞고 여기 65일선을 맞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더 깨고 내려갈 것인지 이게 좀 더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버스 전환을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기다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겠다. 적극적인 좀 현금화 전략과 인버스 포지션을 좀 섞어 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달러 환율이 1310원 넘어갔죠. 1314원인가? 거기까지 찍고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시장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죠. 요게 한 1250원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전 고점 1250원 정도까지 내려왔다 올라갈 것 같고 WTI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오다가 지금 반등 국면에 있죠.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좀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다시 바뀌고 있고 네, 그리고 S&P 500을 보면 반도체주 상승이 좀 셉니다. 확실히 많이 빠진 만큼 셉니다. 우리 시장에도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이제 막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먼저 이제 올라가지고 그 이후에 이 매수세가 이제 반도체 중소형주 쪽으로 쭉 확산돼 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빅테크들이 올랐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이 전기차 관련주.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 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독일에서 이제 아시아 너무 의존도가 높다. 2차전지 그 독일 내 자국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와서 좀 부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스들을 계속 좀 보면서 좀 분위기를 잡고 어떤 흐름으로 갈지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며칠 동안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말자.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하거나 또는 이제 뭐 시장이 이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와 같은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게 뭐 빠르게 돌려서 빠르게 올라갈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약세장이고 이제 하방에 대한 전반적인 그 강물의 흐름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중에 일부 아주 이상 흐름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일부지만 이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일단 강에 의지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강에 역행해서 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너무 적극적으로 막 상승 방향에 막 신용을 써가지고 빛을 내가지고 들어가거나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추석 전까지는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자. 하지만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7, 8, 9월 가면 이제 7월까지는 일단 상승, 그리고 8월까지 뺐다가 이제 9월까지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옵션 만기 기점을 중심으로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시장은 올렸다가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렇게 하고 이제 9월 이후에 12월까지는 엄청 그냥 다이렉트로 뺄 수도 있어요. 10월, 11월, 12월은 그냥 상승 없이 그냥 강하게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은 이제 엄청난 기회를 맞게 되죠. 물론 이제 뭐 경기 침체,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슈들 또 전쟁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시장을 망가뜨린 다음에 다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스멀스멀 이제 꽃이 피어나고 이제 해가 동이 트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때를 잘 포착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깨지면 안 되겠죠. 내가 가진 자산을 현금을 최대한 잘 보존을 했다가 완전 시장이 망가진 다음에 그 돈을 다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종목보다는
약간 지수 방향성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종목이 좀 집중하지 말고 코스피 코스닥이 내려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런 방향성에만 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제가 엊그저께 추천을 했으니까 네, 그걸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인버스 2x로 이제 갈아탈 겁니다. 그건 제가 영상을 종종 남겨드리면서 제 영상 뭐 조회수가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변곡점마다 영상을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조금 안심해도 된다. 그렇다고 강하게 달라들기에는 부담이 된다. 이제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고 오늘도 더 가겠죠. 장 초반에 출발해서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뭐 현대차, 기아차 요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죠.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약간 노이즈들이 있죠. 그래도 얘네들도 이제 좀 올라갈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